이로써 전 세계 자본주의 포식자인 5명 모두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오늘도 크립토 시장에 이번 2025년 사이클에 굉장히 많은 힌트와 안서들이 발견됐는데 작년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2024년 최종 상위 20개 ETF 순위표를 보면 가장 위대한 ETF라고 평가받는 S&P 500 지수추종 ETF인 VO와 IVV가 1위, 2위 자리를 차지했고 그 다음 3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올해 첫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의 IBIT가 위치를 하고 있다. 나스닥 지수 추종 대표적인 ETF인 QQQ보다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더 많은 유입량을 끌어냈고 미국의 모든 ETF 중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위대한 혁신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사실 크립토 플레이어들은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재밌는 성적표를 보자면 전 세계 상장 주식 중에 가장 큰 수익을 낸 주식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를 보면 1위에는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평가받는 메타플래닛과 2위는 최근 비트코인 비축을 선언한 펄 테크놀로지가 차지했습니다. 무려 2600%, 2400%가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 수익을 낸 1위, 2위 주식이 모두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17위에는 우리들이 잘 아는 세일러 형님의 스트래티지가 무려 4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준 20개 주식 중에 3개가 무려 비트코인에 매우 친화적인 기업이었다라는 거. 이 성적표를 본 순간 많은 기업들은 느꼈을 겁니다. 이제 2025년부터는 우리도 비트코인 매집해서 주가 부양해야겠다. 아마 그런 내러티브와 유행은 올해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계 1위 채굴기업인 마라톤 디지털의 CEO 프레드 틸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 어차피 오른다. 그냥 사놓고 잊어라. 조금 오른다 내린다 옥신각신 하지 말고 그냥 장기 보유하고, 비트코인은 평균 지금까지 출시되고 연평균 29에서 50%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잘 장기 보유하면 결국에 오른다라는 걸 얘기해줬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의 친화적 환경과 더 많은 기관과 기업들의 채택이 더욱더 강력한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메가톤급 소식,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 이 트레이드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 시장까지 지금 초대형 월가의 전통 기관들이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전통 금융기관들이 가져가려는 이유 뭡니까? 바로 이번에 트럼프 미디어가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벡트 인수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이다. 차기 대통령이 될 트럼프까지 크립토 거래소를 인수하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전통 기관들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욱더 재밌는 사실, 트럼프가 인수하려는 벡트 거래소는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인 아이스 산하의 거래소입니다. 근데 아이스의 대주주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다. 최대 주주가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모건 스탠리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모건 스탠리는 트럼프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로써 전 세계 탑5 가장 큰 자본주의 포식자인 5명 모두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말할 것도 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절찬 세일 중이고, 뱅가드는 직접적인 개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채굴 회사들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뱅가드,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토큰화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모건 스탠리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든 만큼 절대로 이대로 시장이 무너져 내리고 폭락하고 시즌 종료가 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시장을 통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 내려고 할 것이고, 큰 수익을 만들려면 시장이 더욱더 확장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 그리고 실제 3위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크리스 카이퍼는 비트코인 대규모 채택이 올해부터 시작될 것이다. 작년은 그저 에피타이저 전초전이었고 이제부터 바로 올해부터가 본격적인 기관
대규모 채택의 시작임을 암시해줬고, 그리고 900억 달러 규모의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매튜 시겔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비트코인이 2%의 비중으로 중앙은행이 준비 자산으로 채택할 거다라는 어마어마한 발언을 해줬다.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최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시가총액은 2023년 최저치 대비해서 무려 80%나 상승하면서 월가가 배후에 밀어주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월가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지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면 테더의 시총 같은 경우는 유럽 미카의 규제법 시행 이후 1.2%가 증가하면서 미국 스테이블 코인은 확장되고 테더는 지금 축소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테더 시총이 이런 식으로 증발한다 뭐다 매스컴에서 얘기를 해주고 이런 기사를 양산해내는 것도 결국에 누가 배후에 있습니까? 월가 세력들이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코인베이스는 계속해서 USDC를 적극 홍보하고 샤라웃하면서 USDC 스테이킹 보상으로만 4.7%의 연수익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USDC를 채택하도록 만들어주고 있고, 코인베이스의 대주주 또한 누굽니까? 여러분들 익숙한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가 배후에 있다라는 거. 이 정도면 그들이 지금 ETF는 ETF대로 독식하려고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대로 서클을 앞세워서 뒤에서 진정한 그림자 정부처럼 백커처럼 활동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패권을 잡고, 그러한 지시들을 결국에 누가 내렸겠습니까? 차기 수장이 될 트럼프가 임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USDC 스테이블 코인과 가장 연관이 깊은 건 결국에 솔라나고, 월가가 가장 다음으로 출시하고 싶은 ETF도 솔라나일 겁니다. 이번 바네크 임원 같은 경우도 올해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 77%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솔라나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고, 미국의 월가 세력들이 가장 선호하는 레이어 1 플랫폼인 솔라나의 현물 ETF 출시도 우리가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라나의 밈코인 플랫폼인 펌프펀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펌프펀의 일일 수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 수익이 무려 1,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 수수료 수익은 어떤 걸로 지불이 됩니까? 솔라나로 지불이 됩니다. 무려 201만 솔라나가 수수료 수익으로 획득됐고, 이런 식으로 솔라나 민 플랫폼 성장세가 지속된다. 솔라나 기축 토큰인 솔라나가 계속 활용되고 솔라나의 채택도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라나와 함께 미국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 리플 또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까지 블록체인 혁신을 강화하면서 이미 지금 SBI 홀딩스와 아시아 시장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이제는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확장세를 계속 이어가려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특히나 아랍에미레이트 UAE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허브가 되려고 적극적인 개입을 해주고, 중동의 엄청난 오일머니까지 리플을 채택해준다라고 하면 리플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트래킹해서 가야 되는 메이저 코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까지 도지 정부 효율성 부서 부서장이 된다라고 하면 도지코인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열어놔야 되는데, 이번 지지부진한 움직임 이후 도지의 가장 큰 고래들이 엄청난 양의 도지코인을 매집하면서 또다시 도지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의 수장직을 맡는다면 물론 도지코인에 대한 펌핑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지금 머스크가 준비 중인 X의 결제 시스템 X머니가 도입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도지코인도 결제로 허용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도지코인도 계속 트래킹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 4개월 내에 첫 비트코인 구매가 확실하다라고 지금 데니스 포터 사토시 액션 펀드의 CEO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지금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전략자산 채택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채굴 밀집 지역인 텍사스도 이번 전략적 비축 법안을
발휘했고 펜실베니아도 발휘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로리다와 오하이오도 지금 비트코인 주정부 차원의 비축 법안을 발의한 만큼 충분히 올해 안에 미국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 채택은 분명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브라질에서까지 암호화폐 브로커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크립토 거래소까지 적극적으로 전 세계로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지속된다.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공식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전 세계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암호화폐 거래가 촉진된다. 당연히 이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산업이 성장하면 가격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본질과 진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매크로 시장의 흐름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데, 8개월 만에 실업수당 청구가 최저치로 내려오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너무나도 놀랍도록 견고하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발표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예측치를 하회해줬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측치를 하회해줬다. 그리고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제조업 PMI는 이전 수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지금 경기가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고, 전 세계 공급망 압력 같은 경우에 과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공급망 압력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물가에 대한 걱정이 커졌지만, 그 이후 빠르게 공급망 압력이 줄어들었고 현재도 지금 공급망에 대한 압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연준이 또다시 돈을 찍어내고 전 세계가 경기 부양 통화정책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라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과거 이런 공급망 압력이 매우 높았을 때처럼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약간 중립적인 금리만 잘 유지해주고 기존의 기조처럼 돈만 찍어내준다면 충분히 올해 시장이 침체로 한 번에 들어가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아직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이런 식으로 침체가 발발했을 때는 내구재 수주가 이런 식으로 폭락하면서 침체가 왔지만, 내구재 수주가 계속해서 견고한 모습을 이어지고 있는 한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경기 침체 대공황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쨌든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대표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반대로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은 올랐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 돼서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도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다는 거, 추후에 달러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다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강력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가 이렇게 상승하는데도 비트코인이 견고하게 가격을 지켜주면서 상승한다는 것, 비트코인은 현재 굉장히 강력한 자산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보자면, 글로벌 M2 통화량의 추이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체크해보면, 과거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발발하고 글로벌 M2 통화량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연준이 돈을 찍고 달러를 찍어서 경기 부양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역사적인 고점을 찍으면서 21년 고점 피날레를 찍어줬는데, 그 이후에 기나긴 조정장 속에서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이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글로벌 M2의 증가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했던 건데, 지금의 국면은 어떤 국면입니까? 유동성을 줄이는 국면입니까? 유동성을 확대하는 국면입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유동성을 확대하는 그 국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유동성이 다시 하방으로 꺾이기 전까지는 이 대강세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셔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실현 손익 흐름도 체크해보면, 과거 이런 식으로 사이클 탑 구간에는 굉장히 큰 실현 손익이 나오면서 모두가 돈을 벌고 돈을 번 것을 수익 실현하면서 그 이후에 시즌 종료와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 자리는 과거의 SOPR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최근 단기 조정으로 인해서 SOPR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과거의 수준 정도까지 올라오려면 적어도 SOPR이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되고, SOPR이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사이클이 조금 더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팩트라는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자면, 최근 미결제 약정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금 미결제 약정이 고개를 살짝 들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결제 약정이 다시 증가된다. 시장의 유동성이
가능성이 확대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도 이대로 좋은 흐름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캐처님이 이번에는 알트 시즌 안 오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만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언제나 사이클 막바지에는 알트코인 광기와 어마어마한 거품이 끼면서 시즌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 패턴이 딱 어떤 패턴이냐, 2017년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려는 무렵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대비 이더의 강세를 볼 수 있는 이더 BTC가 고개를 들어줬고, 그 이후에 도미넌스 하락과 이더 BTC가 상승하면서 어마어마한 알트 랠리가 왔습니다. 21년 불장도 마찬가지로 도미넌스가 내려가고 이더 BTC가 상승하면서 어마어마한 알트 랠리가 왔는데, 지금 자리도 이런 식으로 비트 도미가 고점을 찍고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 도미는 이제 기나긴 하락을 멈추고 조금 고개를 들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비트 도미가 하락하고 이더 BTC가 다시 상승하는 과거의 패턴과 똑같은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2025년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의 대상승 사이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청산매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자면, 일단 비트코인은 96K까지 올라오면서 직전 고점을 지지해주고 의미 있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하단 95K 부근에 롱 물량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98K 부근에 숏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95K까지 살짝만 빼주면서 롱을 정리하고 다시금 숏을 죽이면서 숏 스키즈로 새로운 강세 패턴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비트코인 일봉상으로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직전 고점인 96K를 돌파하고 현재는 지금 돌파한 저항을 다시 지지로 리테스트를 해주면서 96.2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오늘 종가가 직전 고점을 돌파한 자리를 다시 지지로 만들어주고 20일 이동평균선 위에만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 의미 있는 가격인 100K를 시도해 줄 수 있다. 하지만 100K에도 굉장히 강력한 매도벽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본격적인 새로운 2025년 상승 랠리로 들어가려면 100K 위에까지 돌파 후 안착해준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트럼프 취임과 함께 새로운 2025년 2차 대불장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이클 탑이 오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보통 사이클 탑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 개미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3개월 미만의 비트코인 홀더의 비중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의 패턴과 비교해서 봤을 때 현재 3개월 미만 홀더 신규 투자자들은 아직 과거에 비해서 정말 미비한 수준이고, 과거의 수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들어온 거에 3분의 1 이만큼은 더 들어와야 된다. 그만큼 아직도 신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고, 이 시장은 광기의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거품은 광기의 시장에 들어갔을 때고, 그 광기의 시장에 들어갔을 때 너도 나도 신규 개미들이 뛰어들면서 피날레를 찍고 비트코인은 시즌이 종료된다는 거, 아직은 시즌 종료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해입니까? 바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정권을 잡는 해다. 2016년에도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상승했냐, 이런 식으로 상승 과정 속에서의 요철은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대상승 랠리 사이클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를 보여줬지만 25년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고 크립토의 친화적인 규제 환경과 이 산업을 촉진하고 부양하려는 정책의 힘을 받는다면 과거의 패턴처럼 트럼프 2기 사이클도 1기의 사이클을 답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시기 잘 견뎌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사이클 결승선까지 끝까지 완주하셔서 사이클 꼭대기에서 의미 있는 샴페인 파티를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고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